이번 시간에는 트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자료 구조는 지금까지 본 리스트 또는 스택과 큐와 달리 전혀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구조 트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또한 트리의 특수한 형태인 이진 트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입니다. 트리의 정의는 보통 재기적 정의로 정의가 됩니다. 트리는 루트 노드와 루트에 연결된 자식 서브 트리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식 서브 트리들도 트리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원 안에 써 있는 루트가 바로 루트 노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들이 각각 자식 서브 트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식 서브 트리들 또한 루트를 가지고 있고 그 또한 또 다른 자식 서브 트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트리는 마치 나무를 거꾸로 뿌리부터 세워놓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노드는 트리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노드를 얘기를 합니다. 리프 노드는 자식이 없는 노드를 얘기를 합니다. 트리의 높이라 함은 최상위 노드부터 리프 노드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 중 가장 긴 경로에서 간선의 수를 높이라고 합니다. 형제 노드란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노드를 얘기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루트 노드는 1번 노드가 됩니다. 리프 노드는 3번과 4번, 5번, 6번 노드입니다. 이 트리의 높이는 1, 2, 4로 연결되는 경로 또는 1, 2, 5 또는 1, 2, 6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가장 긴 경로이기 때문에 트리의 높이는 2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노드의 형제 노드라 함은 3번 노드가 되고 4번 노드의 형제 노드라고 하면 5번과 6번 노드가 됩니다. 물론 5번 노드의 형제라면 4번과 6번 노드가 되고 6번 노드의 형제 노드라면 4번과 5번 노드가 됩니다. 조상 노드는 루트 노드부터 해당 노드까지 경로에 나타나는 모든 노드를 말합니다. 자손 노드는 해당 노드로부터 리프 노드까지의 모든 경로에 나타나는 노드를 말합니다. 숲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트리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트리에서 루트를 제거하면 숲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예에서 5번의 조상 노드라 하면 루트에서부터의 경로가 1, 2, 5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5번의 조상 노드가 됩니다. 1번의 자손 노드라 하면 1번부터 리프 노드까지의 모든 경로에 포함되는 모든 노드들, 즉 2, 3, 4, 5, 6이 1번의 자손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1번 루트를 제거하면 2, 4, 5, 6으로 이루어지는 트리와 3 하나로 이루어지는 트리, 즉 두 개의 트리로 구성된 숲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레벨이라 함은 루트의 레벨은 0이고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레벨이 1씩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리의 높이는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레벨이 트리의 높이가 되게 됩니다. 아래 예에서
1번의 레벨은 루트이기 때문에 0입니다. 2번과 3번의 레벨은 1이 됩니다. 4번과 5번, 6번의 레벨은 2가 됩니다. 트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는 1847년 전기회로의 법칙으로 유명한 독일의 물리학자 키로이오프에 의해 회로 이론의 개발에 이용되었고, 영국의 수학자 케일리는 1857년 탄화수소 계열의 수많은 아이소머들보다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트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트리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합물인 포화탄화수소는 CkH2k 플러스 2인 형태의 분자식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탄과 이소부탄의 경우에는 화학식이 C4H10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부탄의 경우와 오른쪽 이소부탄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며 서로 다른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화학식은 같으나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아이소머를 구분하기 위하여 트리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 외에도 트리는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트리 중에 보다 쉬운 구현을 위해 이진 트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진 트리라 함은 자식 서브 트리가 최대 2개 뿐인 트리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1번의 자식은 2번과 3 2개, 2번의 자식도 4번과 5 2개, 3번의 자식은 1개로 2개 이하인 이러한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진 트리와 관련된 완전 이진 트리와 포화 이진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는 높이가 k라고 할 때 레벨 1부터 k-1까지는 모두 다 노드가 꽉 차 있고, 레벨 k에서부터는 왼쪽 노드부터 차례대로 차 있는 이진 트리를 말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트리의 경우에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왼쪽에 있는 트리는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트리 또한 완전 이진 트리가 됩니다. 포화 이진 트리란 리프 노드가 아닌 것들은 모두 2개씩의 자식 노드를 가지며 트리의 높이가 항상 일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래 두 트리 중에 오른쪽 트리는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할 수 있지만 왼쪽 트리는 포화 이진 트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진 트리를 자바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방법은 트리의 구조를 그대로 외부로 드러내기 때문에 추상화나 캡슐화 개념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트리의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감안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트리의 노드를 표현하기 위한 노드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 트리에서는 자식 노드가 최대 2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나타내는 left와 right 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 멤버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의 생성자인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들여 데이터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하고 left와 right 값을 널로 초기화를 합니다. 앞서 만든 노드 클래스를 이용한 이진 트리 클래스 구현입니다. 우선 루트 노드를 위한 멤버 변수 루트를 만듭니다.
이 루트 노드는 외부에서 직접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프라이빗 접근 한정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 루트 노드를 널로 초기화를 합니다. 즉, 이 바이너리 트리 클래스의 객체가 처음 생성될 때는 루트 노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트 노드를 추가해주기 위한 메소드로 insert root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insert root는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 루트 노드를 생성한 후에 루트 변수에 해당 노드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루트 노드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왼쪽 자식을 추가하기 위한 insert left child와 오른쪽 자식을 추가하기 위한 insert right child 메소드를 만듭니다. insert left child의 경우 부모 노드인 P를 인자로 받고 추가할 데이터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받은 데이터로 노드를 생성한 후에 생성된 노드를 부모 노드인 P의 left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노드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insert right child의 경우 부모 노드인 P와 추가할 데이터인 child로 추가할 데이터인 데이터 객체를 인자로 받아들입니다. 인자로 받아들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노드 객체를 부모의 right 멤버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바이너리 트리 구현은 루트 노드와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과 같이 트리의 구조에 대해서 겉으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캡슐화에 적합한 구현이 아닙니다. 다만 트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구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구현한 바이너리 트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먼저 바이너리 트리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에 루트라는 이름의 루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루트의 왼쪽 자식으로 이름을 left1이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식으로 이름을 right1이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left child로 추가된 lc1 밑에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차례대로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은 앞에서 봤던 이진트리 예제와 앞에서 봤던 완전 이진트리의 예제와 동일한 형태의 트리가 됩니다.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으나 이를 화면에 적절히 출력할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얘기할 트리 순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트리 순회란 트리의 각 노드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방문하며 트리 노드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트리 순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가능합니다.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입니다. 각각은 영어로 pre-order, in-order, post-order traverse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전위 순회입니다. 전위 순회는 루트 노드,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 순서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각 서브트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중위 순회는 왼쪽 서브트리, 루트, 오른쪽 서브트리 순서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각 서브트리의 순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순서로 왼쪽 서브트리, 루트, 오른쪽 서브트리 순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후위 순회는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루트 순서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서브트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순서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루트 순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순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리에서 앞서 본 각각의 순회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위 순회를 보게 되면 루트 노드부터 방문을 하기 때문에 1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 왼쪽 서브트리 2, 4, 5를 방문하고 그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 3번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 순회를 보게 되면 루트 노드보다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즉 2, 4, 5로 구성된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을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인 2번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인 5번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 2번, 5번 순으로 왼쪽 서브트리 방문이 끝난 후에 루트인 1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인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후위 순회의 경우에는 루트 노드를 가장 마지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즉 먼저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루트인 2번을 가장 마지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 서브트리인 4번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인 5번 그리고 루트인 2번을 순서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4번, 5번, 2번 순으로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한 후에 오른쪽 서브트리인 3번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인 1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한 트리 순회를 앞에서 구현했던 바이너리 트리에 추가하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순회를 위한 메소드를 위해 프리오더와 트래버스 프리오더라는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프리오더는 프라이빗 접근 한정자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프리오더는 재기 호출을 통하여 노드 전위 순회를 구현한 메소드입니다. 인자로 받아들인 노드 P에 대해서 P가 널이 아닌 경우에 대해 P를 방문하고 그리고 왼쪽 자식을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을 방문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노드 P를 방문한다 함은 P의 데이터를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왼쪽 자식을 방문한다 함은 왼쪽 자식에 대하여 프리오더를 재기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트리를 방문한다 함은 오른쪽 트리를 프리오더의 인자로 주어 재기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트래버스 프리오더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이 메소드에서 루트 노드부터 프리오더 메소드를 부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트래버스 프리오더를 부르게 되면 루트 노드부터 프리오더 순으로 전위 순회를 하게 됩니다. 중위 순회를 위한 메소드로 인오더 메소드와 트래버스 인오더 메소드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인오더 메소드는 프라이빗 접근 한정자로 되어 있으며 스태틱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노드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 인오더 내에서 중위순의 순서에 따라서 인오더 시스템 아웃 프린tln 인오더 순으로 부르게 됩니다. 즉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P를 방문하고 그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하는 순서입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P의 left를 인오더를 사용하여 재기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P를 방문한다 함은 P의 데이터를
system.out.println을 이용하여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P의 오른쪽 서브트리를 인오더의 인자로 주어 재기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인오더 중위순회를 외부에서 부르기 위해 traverse inOrder라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traverse inOrder 메소드는 루트 노드를 인오더의 인자로 주어 호출하도록 합니다. 후이순회용 메소드 postOrder와 traverse postOrder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postOrder는 private 접근 한정자를 가진 스태틱 메소드로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노드 P를 인자로 받아 postOrder P의 left, postOrder P의 right, systemout.println P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부르게 됩니다. 즉,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하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루트, 즉 P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한다는 것은 P의 레프트 노드를 포스트오더의 인자로 주어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한다는 것은 P의 오른쪽, 즉 P의 right를 인자로 주어 포스트오더를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오더를 외부에서 부르게 하기 위해서 traverse postOrder를 추가합니다. traverse postOrder는 루트를 인자로 하여 postOrder를 호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루트부터 postOrder, 즉 후이순회를 하게 됩니다. 앞의 바이너리 트리에서 구현했던 메인을 트리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아래 코드에서 밑줄 친 부분이 새로 추가된 코드입니다. 먼저 트리에 트래버스 프리오더를 호출하여 전위 순회를 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트리에 트래버스 인오더를 호출하여 중위 순회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에 트래버스 포스트오더를 호출하여 후위 순회를 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를 바이너리 트리.java로 작성한 후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후에 자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인 자바를 이용하여 바이너리 트리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프리오더의 결과와 인오더의 결과, 포스트오더의 결과가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프리오더의 결과는 루트, left 1, left 1의 left 2, left 1의 right 2, right 1과 같은 순서로 앞서 본 예제와 같은 결과입니다. 인오더와 포스트오더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앞의 예에서 봤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트리 순회는 재기 호출을 사용하여 구현한 트리 순회입니다. 이번에는 재기 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트리 순회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인오더, 중위 순회에 대해서만 구현 방법을 설명해주고 나머지 전위 순회와 후위 순회에 대해서는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기 호출 없이 트리 순회를 하기 위해서는 스택 자료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 구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이용하여 재기 호출 없이 중위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current라는 노드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current 노드를 root 노드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current 노드를 스택에 푸시를 하고 current를 current의 left로 갱신합니다. 그리고 current가 널이 될 때까지 이 current
트의 left를 current에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current가 널이 되고, 즉 더 이상 왼쪽 자식이 없어서 current가 널이 되고 현재 스택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스택에서 팝을 합니다. 그리고 팝된 노드를 system out println을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즉 이때 노드를 방문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current를 팝된 노드의 오른쪽 자식으로 갱신합니다. 그리고 3번 과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다 current가 널이고 스택이 비어있는 상황이 되면 알고리즘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바를 사용하여 앞서 설명한 방법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메소드 traverse inOrder no rec라는 메소드를 앞에서 만들어 두었던 바이너리 트리 클래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myStackDlist라고 예전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만들어 두었던 스택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current라는 이름의 노드 타입의 변수에 루트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불리한 변수를 false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다음 while문은 none이라는 변수가 true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none이라는 변수가 true가 되는 것은 앞서 알고리즘에서 설명했듯이 current가 null이고 스택이 비어있을 경우에 none이 true가 됩니다. 그리고 while문 내에서 current가 null이 아닌 동안은 계속해서 current를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current의 값은 current의 왼쪽 자식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urrent가 null인 경우에는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경우에 스택에서 노드를 팝하게 됩니다. 팝한 노드를 current에 저장해 두고 current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즉 current의 데이터를 system out println을 사용하여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urrent의 값을 current의 오른쪽 자식인 current의 right 멤버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 while 루프는 current가 null이고 스택이 비어있을 때 done이 true가 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앞서 바이너리 트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함수에 맨 아래 두 줄을 추가를 합니다. inOrder no recursion이라는 메시지와 traverse inOrder no rec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바 C로 자바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바이너리 트리 자바를 컴파일하고 자바를 이용하여 바이너리 트리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리커전을 사용한 인오더의 결과와 리커전을 사용하지 않은 인오더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리커전을 사용한 인오더의 경우에는 함수의 스택을 사용하여 구현이 된 것이고 노리커전인 인오더는 우리가 직접 스택을 사용하여 인오더를 구현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두 구현 방법이 모두 동일하나 리커전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함수의 스택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트리와 이진 트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트리와 이진 트리의 용어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순회 방식인 전위순회, 중위순회, 후위순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